자,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확인해 보시죠. 국민의힘 유력 당권 주자들 당권 도전에 본격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화됐죠. 그러면서 당권 주자 후보군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원외 당대표를 모셔보기도 했는데 정치의 전장이 국회 중심이다 보니까 원외 당대표의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국민 후보 등록일까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한다면 의원님 출마하십니까? 아니 뭐 누구 출마의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의 혁신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전당대회도 뭔가 혁신 전당대회로 치러줘야 되거든요. 당의 개혁이 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되고 그 가운데서 제 역할 같은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제 역할들을 계속 저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요 인물들이 당권 도전을 타진하고 있는 건 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마지막에 인터뷰에 보신 김재섭 의원 30대 소장파 의원인데 새로운 얼굴로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부터 이 당대표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얘기로 도배가 되더군요. 네, 일단 국민의힘이 집단지도 체제를 일각에서는 모색을 했었는데 그게 네. 안 되는 걸로 드러나면서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이 당권 경쟁 레이스에 김이 확 셀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래도 2등, 3등이라도 하면 최고위에 들어간다. 이런 보장이라도 있으면 더 뛰어들어서 경쟁을 해보겠는데 1등이 아니면 소용이 없는 아니면 아예 그냥 최고위원 쪽으로 격을 낮춰서 급을 낮춰서 도전을 해야 되는 이런 체제인 이상에는 아마도 화면에 방금 거론됐던 많은 분들이 이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네. 가운데서 이제 이번에 처음 국회의원이 된 김재섭 의원이 뛰어든 것은 사실 김 의원도 어떻게 보면 이 도전이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서 도전해서 의외에 승리를 했는데 이 상태에서 바로 대표로 직행 도전하는 듯한 모습이 지역구 주민들에게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본인도 알고 있을 텐데 아마 일단 이렇게 먼저 좀 분위기를 띄워보는 것은 본인이 하지 않는다고 해도 당권에 네. 도전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일단은 그래도 어떤 당의 흥행이라든지 또 본인도 어느 정도 이름이 거론돼서 몸값을 올리는 네. 이런 것도 이제 고려를 했던 것 같고 최종적인 결정은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을 해서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본인의 어떤 몸값을 올리는 부분 그리고 당의 흥행 이런 것들을 좀 동시에 염두에 둬서 아직까지는 불출마를 확 선언할 때는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아까 나경원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치의 중심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원외 당대표가 할 경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게 아니냐고 질문을 했어요. 기자가. 그랬더니 그건 또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뉘앙스에서 견제를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 뉘앙스가 있죠.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정치학 교과서,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뭐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당의 대표가 당연히 국회의원이어서 원내에 들어가 있으면 훨씬 더 국회에서 유기적으로 그 당의 전략을 운영하기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108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대표가 원내에 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점이 있는지는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금 이번에 22대 원구성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었고 쉽게 타결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원내에 있다고 한들 그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 네. 저는 그래서 새 당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당원과 국민의 그 정당 혁신에 관한 동력을 모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차별화된 콘텐츠로 이 당의 정책적인 좌표를 이동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두 가지 조건이 먼저 충족이 되어야 그 다음에 원내에 있느냐 원외에 있느냐 이런 것도 조금이나마 부가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 흥행할 수 있을까요? 그 전당대회가 사실 그 정당에 흥행을 하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어필을 하고 다가설 수 있느냐의 척도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이번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총선에서 참패를 한 이후로 당원들이 굉장히 기가 좀 좋지 않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는 흥행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당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이제 뭐 전당대회는 7월 한 23일경으로 하는 것으로 되고 후보 등록을 그러면 마지막 주 초 정도에 할 네.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금요일이니까 한 열흘 정도 뒤부터는 후보 등록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출마 선언을 한 사람 자체가 없다는 것이 네. 일단 당과 선거관리위원회 굉장히 큰 고민이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후보 등록이 되고 그 이후의 과정에 있어서 네. 좀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당대표를 뽑는다, 전당대회를 한다 그러면 막 새 얼굴도 등장하고 또 후보들끼리 막 주고받고 치고받고 하면서 또 관심을 끌고 또 국민들의 시선을 끌게 되는 건데 아직까지 지금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모습이 과연 이게 너무 막판에 해서 그게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일부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재등판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인물이 있죠. 바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과거 목소리 짧게 들어보시죠. 우리끼리 내부 권력에 암투할 시간과 에너지는 없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궁중 암투나 합종 연행하듯이 사극짓고 삼국지 정치하지 말자는 겁니다. 정치를 죄가 차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러 나왔습니다. 국회의원의 여유 정치를 끝낼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끝나면 어디 가버릴 거다 얘기하는데 그럴 일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곁에서 끝까지 봉사할 겁니다.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출마 채비에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이르면 다음 주 출마 선언을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중앙일보 보도 내용을 보니까 원외 측근들 그룹이요 메시지와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가 언급됐습니다. 이준석 승리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준석 승리 모델 이게 뭐죠? 당시 이준석 당시 후보가 당대표 후보가 캠프를 사실상 5명 정도로 꾸려서 당대표까지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너무 조직적으로 많은 인사들을 고용해서 캠프를 꾸리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로 추진하겠다는 것 같은데 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전당대회에 나오게 된다면 지금 중요한 건 이런 방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네. 지금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여당, 보수 진영, 지금 여당과 야당이 바뀐 것 같다는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이거를 제도적으로 사실상 민주당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민주당과의 대치 전선도 있고 또 대통령의 입장 때문에 사실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나 아니면은 의견 표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최혜병 특검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돼서 어떻게 이걸 돌파할 것인가? 네. 이런 전략, 메시지를 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방식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 장면이 떠오르네요. 이준석 전 대표 자전거 타고 출근하고 또 인터넷에 이 홍보 위주로 전략을 짰었던 그때 과거가 떠오릅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의 러닝메이트 격인 최고위원 출마자 3명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당내 세력이 약한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지도부 과반 차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러닝메이트 과연 최고위원을 누가 함께 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중요하죠. 정치는 원래도 팀을 이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만은 특히나 또 국민의힘 당원상에 지금 요소가 있죠. 당원에 보면은 그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동시에 고리가 되면은 지도부가 자동으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본인의 당선 외에도 일정한 숫자의 그 최고위원을 자신과 가까운 사람으로 확보를 함으로써 지도부의 안정성을 기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닝메이트를 고르고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스크럼을 짜서 등판을 하게 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들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에 당선이 됐을 때 그 지도부의 색채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면면에 매우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시점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친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또 당 내의 다른 의원들과의 관계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 능력이 매우 중요하겠죠.